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신작 영화 28년 후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고요. 28년 후 하면 뭔가 좀 익숙하죠? 예전에 28일 후, 28주 후 요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좀비 영화 시리즈. 한 20년 전에. 그래서 28일 후 이거 보시면은 그 당시에 킬리언 머피의 또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 그전에는 좀비들이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좀비가. 그 당시 한 20년 전에. 근데 이 28일 후가 나왔을 때 파격적인 거 뭐냐면 좀비가 거의 플래시맨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니는, 부산행에서 보는 그 좀비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이게 되게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이제 잇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요게 28년 후가 나왔잖아요. 요게 또 시리즈가 3개 나온대. 28년 후, 그 다음에 그 다음 짝, 요렇게 그렇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280년 후 그건 아니고 29일 후는 아니고, 그렇지, 뼈의 사원 28년 후 나왔잖아. 그 다음이 28년 후 뼈의 사원, 그 다음이 28년 후 파트 3 나온다는 계획이 있대.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은 데니 보일 감독님이 드디어 또 메가폰을 잡으셨습니다. 이분이, 데니 보일 감독님이 28일 후를 연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작품들 많이 있죠. 선샤인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추천도 했던 영화 슬럼독 밀리언이에요.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이런 영화도 있고, 트레인 스포팅, 그렇지, 그런 작품도 있고. 그래서 명성이 좀 있으신 그런 형님이 이제 요거 감독을 하셨고, 그리고 1편에 나왔던 킬리언 머피가 기획에 또 참여를 했어요, 이 작품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세 관람갑니다. 영화가 좀 고어한 장면도 있고요. 당연히 좀비가 이제 나오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신체가 좀 뽑히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19세 청소년 관람 불가다. 상영 시간은 115분, 1시간 한 55분 정도.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개봉을 했어요. 6월 19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보고 왔고요.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일단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전 작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전혀 상관없어.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느낌이야. 저도 28일로 28주로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치예요. 근데 그거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냐 또 궁금하시겠죠? 분노 바이러스가 있잖아. 원래 그 28일 후 요 시리즈에 그 좀비들은 분노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예요. 분노 바이러스. 애들 화가 많아.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거, 화나가지고 으아!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화나서 뛰어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분노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진 건데,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데, 자, 28년 후는 무슨 세계관이냐? 요걸 아셔야 됩니다. 영국에 이 분노 바이러스가 퍼진 거야, 영국에. 그래서 이게 전염되면 안 되잖아, 다른 데로.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격리냐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안에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묻으면, 영국에 어떤 뭐가 그냥 묻었다 그럼 못 나와, 그냥. 왜냐면 다른 쪽이 이제 퍼지면 안 되니까 유럽에서 그냥 봉쇄시켜버렸어. 여기를 격리시켜버렸어, 아예. 그런 상황에서 일부 생존자들이 섬에 모여 삽니다. 홀리 아일랜드라는 조그만 섬에서 모여 살고 있어, 생존자들만. 이제 좀비들이 있는 곳을 본토라 그래. 이제 본토가 있고 섬에서 이제 홀리 아일랜드라는 곳 살고 있지. 여기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 있냐? 길이 하나 있는데 방파제 같은 길이 있어. 근데 썰물이 되면 이게, 밀물 때는 바닷물에 안 보이다가 썰물 때 길이 쓱 나. 그러면 그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걸로 연결돼 있다. 근데 걔네가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딱 문으로 닫아놨지, 기본적으로. 제부도 느낌이야. 그런 섬에서 이제 아일랜드 살고 있는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있겠죠. 가족이 있어야지. 패밀리.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12살 아들이 한 명 있어. 근데 아빠는 그냥 뭐 아빠고 당연히 아빠죠. 엄마가 좀 많이 아파. 좀 힘들어하고 머리도 맨날 아프다 그러고 정신도 가끔 오락가락 하시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정도.
그 정도로 아파. 이 섬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이 섬 안에서만 살기에는 이게 너무 좁고 이 물자나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 본토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아까 말한 길 따라서 본토에 가서 땔감도 가져오고 자원도 챙겨오고 먹을 것도 좀 챙겨오고 사냥도 하고 이래서 좀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작물도 좀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마치 성인식 마냥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한번 사냥 경험을 시켜서 본토 경험을 한번 시키고 들어오는 게 여기 약간 의식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가족의 이제 아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본토로 이제 나가게 되는 날이 왔어. 근데 12살이면 되게 빠른 거야. 보통 한 14살이나 15살에 처음으로 이제 첫 본토 경험을 하거든. 근데 아버지가 내 아들은 이제 좀 빨리 가자. 그래서 단단히 딱 장비를 챙기고 본토 출발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 이름이 스파이크야, 스파이크. 아들 이름이 스파이크거든. 스파이크! 화이팅! 막 다 응원해줘. 그 섬 사람들이 화이팅! 이따 저녁에 보자고! 막 먹을 것도 챙겨줘. 이거 먹고 힘내! 막 이러면서. 아버지도 막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저녁에 파티나 준비해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이 아들, 아버지의 이름은 제이미, 아들은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홀리 아일랜드 문을 열고 바닷가를 가로질러서 본토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이 그게 바로 28년 후 두둥.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역할, 아버지가 제임인데요. 아버지 역할에 에런 테일러 존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 어머니 역할에 조디 코머, 그리고 아이, 이 스파이크 12살짜리 아이가 RP 윌리엄스, 그리고 여기에 라이프 파인즈가 나와요. 라이프 파인즈. 그리고 여기에 잭 오코넬, 잭 오코넬도 나옵니다. 잭 오코넬은 시너스, 최근에 시너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어땠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진짜 세계관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초반부, 딱 초반부. 진짜 내용 1도 말 안 했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진짜 하나도 말 안 했어요. 인정? 보신 분들 다 인정하실 거야. 어땠냐? 저는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이거 호불호 있다. 호불호 있을 수 있다. 왜냐? 여러분들, 이런 좀비 영화 시리즈, 공포, 스릴러, 이런 좀비 영화의 어떤 긴장감, 그 공포, 쫄깃쫄깃함, 그건 주가 아니에요. 28년 후는 그게 주가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어떤 장치, 그 정도의 느낌. 물론 뭐 중요하지만 이 세계관에서 그런 느낌이야. 보여주긴 해요. 많이 보여주긴 해. 근데 궁극적으로 28년을 보고 느낀 점은 이건 드라마입니다. 굳이 대표 장르 하나만 말해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약간 감성적이기도 해요. 약간 감성적인 드라마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그런 요소가 다 있지. 원래 모든 좀비나 그런 아포칼립스 이런 장르들이, 장치들은 뭐 좀비가 있고 세계가 무너졌고 이랬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거나 그 안에서 어떤 따뜻한 그런 게 원래 주긴 해. 원래 그렇긴 해. 근데 28년은 내 생각보다 더 드라마였어. 아니,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드라마 같다는 게 뭐냐면은 영화, 드라마 중에 드라마 같다, 이게 아니라요. 코믹, 액션 뭐 이런 것 중에 굳이 하나의 장르를 말하라고 하면 결국 관통하는 거 휴먼 드라마, 그리고 약간 죽음에 관해서 철학적인 어떤 이슈를 좀 던져주는 그런 대사도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 딱 보고 나면은, 이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작이 2편이 더 준비되어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떡밥이 꽤 많이 지금 깔렸어요. 떡밥이 많이 깔렸거든. 그래서 뭔가 이 3부작의 이 초반부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이 도입부 같은 느낌. 뭔가 이야기를 싹 깔아놨어 지금. 그래서 이거 후속작이 나오면 좀 보고 싶긴 합니다. 떡밥이 꽤나 흥미로운 떡밥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게 드라마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세계관이, 분노바이러스가 있는 본토에 좀비들이 어마어마하고 좀비들의 종류도 많이 있단 말이야. 뭐 느리게 움직이는 애도 있고 막 엄청 센 애도 있고, 마치 우리가 좀비 게임 하면은 좀비 중에서도 그냥 핫바지들 있고 중간 보스들 한 명씩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안에도 그런 세계관이 있어. 레포대 마냥 그런 것들도 잘 구현이 돼 있고, 제가 뭐 드라마라고 했지만 좀비 씬은 그래도 꽤, 역시 이 시리즈가 뭐 데니 보일 감독님이 그런 건 또 확실하게
연출하셨죠. 고어합니다. 예, 화끈합니다. 뽑을 거 다 뽑고요. 뭐 뽑을 수 있는 건 많이 뽑고 또 이렇게 단도리 칠 건 또 단도리 치시고 예. 할 건 하긴 다 해요. 그리고 연출 역시 데니 보일 감독님은 또 연출이잖아. 꽤나 제가 보기 느낌이 좀 스타일리시합니다. 연출이 좀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힙한 부분도 있어. 음악이나 이런 것도 28일후나 28주 그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28년후도 사운드가 엄청 강렬합니다. 사운드도 엄청 강렬하고 긴장감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 주 내용이 결국 좀비와의 뭐 그런 거거나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아우 이건 수포라서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있어. 일단 도입부부터 눈을 확 사로잡아요. 도입부부터 되게 강렬하게 시작을 해서 일단 딱 몰입감을 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확 빠져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은 좀비와의 어떤 그 장면이라든 좀비와의 전투씬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데니볼 감독님의 특유의 또 연출 방식이 있거든. 밀당하는 카메라 워크도 되게 좀 화려하게 하고 사운드도 좀 뭐랄까 이질감 들게 근데 되게 잘 어울리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독특한 느낌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스파이크 역할을 맡은 이 아역 배우 비중이 엄청 거의 얘가 주인공이야. 스파이크가 주인공이거든. 연기 좋더라. 좀비와의 그런 씬도 그렇고 얘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극을 이끌어 가는데 연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머니 역할 맡은 아일라 역할 맡은 조디 코머 이분도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론 이런 영화에서 뭐 안 나오는 장면은 아닌데 좀 약간 신선한 장면도 있었어요. 신선한 느낌의 그런 씬들도 있었습니다. 떡밥이야 그게. 궁금해. 그 떡밥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서사가 풀릴지가 되게 궁금하거든. 그게 내가 보기엔 그게 되게 중요한 키인데 그 떡밥이 어떻게 풀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작과 끝이 이제 뭔가 같은 인물이 딱 등장을 하면서 또 후속작을 딱 예언하는 듯한 그런 마무리까지.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도 되게 좋았고요. 굉장히 몰입감 있고 나름 그 좀비들 나올 때도 긴장감이 있고 사운드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고 다만 이게 약간 그 톤이 한 톤이 아니에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한 톤이 아니라 중간중간 액션이 있다가 또 휴먼 드라마로 쓱 들어갔다가 뭔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힙한 느낌도 주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서 약간의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왜 호불호가 세게 갈릴 것 같다고 했냐면은 저는 괜찮았는데 약간 심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파스러운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적절했고 연출이 과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신 분들 막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전 다 틀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스포 없이 말하려고 하니까 정말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 마지막에 엔딩 장면 말씀하시는 거 같죠? 거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하지. 근데 그게 어차피 내용과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마지막 수미상관 같은 느낌이라서 제일 마지막에만 딱 그렇게 되잖아.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약간 후속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게 뭐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 그게 오히려 중간에 나와서 뭔가 이야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느낌이었으면은 방해가 됐을 것 같은데 막판에 그냥 딱 나오고 끝나니까 저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스포 리뷰요? 조금만 말해줄게. 스포 조금만 말해줄게. 중간까지만. 뒤에 말 안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갔잖아. 이제 사냥을 하다가 막 쫓기고 막 위험에 빠져가지고 원래 밀물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한번 걸러 한 타임 놓쳐요. 그러다가 숨어 있다가 저 멀리 밤에 숨어 있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불 누가 모닥불이 피운 게 멀리서 보여.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얼버무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다음날 다음 타이밍 밀물 타이밍에 타이밍 잘 맞게 해서 결국 들어와요. 그 중간에 막 좀비랑 싸우고 개난리 치지. 이제 그러다가 들어와 결국. 그래서 막 와 돌아왔다 막 영웅이 됐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와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 약간 겁먹으면서 몇 발 못 쐈거든. 근데 막
막 거짓말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뭐 지렸고 오졌고 몇발 뭐 백발백중이었다. 막 파티 난리 났어. 그러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난리 났고 얘를 막 영웅 대접해 주는 거야. 막 붕 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여자한테 끌려 나가서 둘이 바람을 펴요. 다른 유부녀랑. 아픈 엄마 집에 있는데 아들이 봤어. 그래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옆에 있는데 아빠에 대한 이제 신뢰가 깨진 거지. 왜냐면은 아버지 봐봐. 나를 치켜 세우려고 거짓말을 했어. 왜냐면 자기는 겁쟁이처럼 몇 발 못 쐈는데 거짓말을 자꾸 한단 말이야. 거기서 신뢰가 깨졌는데 2차적으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바람 폈어.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기가 따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그 모닥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는 거야. 걔 의사다. 옛날 여기 살다가 나가서 못 돌아온 애다. 걔 의사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 생각은 뭐야? 엄마가 지금 아파. 근데 마을에 의사가 없어. 근데 그 의사한테 데려가주면 우리 엄마 고칠 수도 있겠네? 이것까지 간 거야, 생각이. 근데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 안 된다. 정신병자라고. 걔 정신병자라서 이상한 애다. 막 시체를 바닥에 일렬로 막 줄 세워서 놓고 그런 거 내가 봤다. 걔 정신병자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은 이미 아빠 바람 폈어. 의사 있는데 아니라고 얼버무렸어. 그리고 자기가 활 잘 못 쐈는데 잘 쏜다고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이 12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아픈 엄마를 데리고 가서 마을에 불났다고 한 다음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다 안쪽으로 시선 끌어놓고 엄마랑 단둘이서 문 밖으로 본토로 갑니다. 그 의사를 찾아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28년 후. 이 뒷얘기는 안 할게요. 어떻게 됐는지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는 진짜 스포야. 이것까지 얘기하면 결말 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쉽다고 말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야. 이 아이가 그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그 선택이 아무리 12살 어린애지만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 그 빌드업이 내가 생각하기 조금 부족해. 그게 좀 부족해 내가 보기에. 왜냐면은 아무리 12살이지만 전투력이 일단 얘가 안 좋아. 지가 알아. 활 못 쏘고 잘 뭐 맞추지도 못했어. 엄마는 아파. 아빠랑 가서도 되게 위험했어. 아빠랑 둘이 가서도 너무 위험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를 데리고 그 의사한테 간다고? 심지어 아빠랑 같이 간 곳보다 훨씬 더 멀리 가야 돼. 이거를 순간적으로 그냥 홧김에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아빠랑 싸우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게 나는 거기서 조금 더 뭔가 빌드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는 정신이 좀 안 좋아요.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안 좋아서 그냥 따라 나간 거야. 그러다 정신 들고 중간에 막 그래.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 엄마가 따라가는 건 이해가 가. 근데 나는 오히려 아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게 조금만,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해는 할 수 있지.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엄청 나거든 얘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만 개연성 있게 조금만 한 10분 20분 한 10분 정도만 더 투자해서 매끄럽게 좀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사실 할아버지는 의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정신병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라는 보장도 없어. 갔는데 저 의사 아닌데요? 아니면 사실 좀비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개연성 있게 했다면. 그게 난 좀 걸렸어. 다른 것보다 난 그게 걸렸어. 근데 그게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된 내용에서 크게 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아니야.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떡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초반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뭉쳐있는데 막 텔레토비를 보고 있어. 텔레토비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그 좀비들이 막 습격해 왔어. 그래서 누나가 좀비한테 물리고 엄마가 좀비한테 물려. 그래서 어린애가 막 밖으로 뛰쳐나가. 아빠 찾으면서. 아빠는 교회 목사야. 아빠한테 딱 가니까 아빠는 미쳤어 이미. 오늘 구원받는 날이야. 너무 좋아. 오라 나의 양들아 막 이러면서 미친놈이 됐어. 그 아들 이름이 지미야. 지미라는 꼬마인데 걔가 교회 밑에 숨고 아버지는 다 물려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막 물려. 그러면서 28년 후가 돼요. 그럼 그 지미는 꼬마이는 어떻게 됐겠어? 걔가 엔딩에 나와.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설정이 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 장면이거든.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게 꽤나 강렬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꽤나 강렬하게 등장을 해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중반까지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 그 애기가 나가는 순간부터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스포를 하면 떡밥이 뭐가 있냐면은 중간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 어떤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나요. 아가가 하나 나와. 근데 이 아가가 좀 독특한 애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후속작에서 어떤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꽤나 그래서 흥미로운 떡밥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다 스포라서 제가 뭐 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스포 그만하자. 너무 스포했다, 그죠? 제 와이프가 고어하고 이런 장면을 못 본다고 했잖아. 근데 고어한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적나라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연출로 그걸 어느 정도 희석시켰어. 뭔가 그걸 노골적으로 더 고어하게 뭐 더 역겹게 더 잔인하게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고어한 모습은 나오는데 연출이 조금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야 되나? 딱 멈추게 하고 약간 프리즈 걸고 프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서 단순히 딱 보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난 그랬어. 티어는 S. 난 S. 저 좀 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후한 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안 꽂히면 그냥 확 별로면 그냥 확 별로예요. 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솔직히.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전 티어 괜찮. A보단 재밌었어. 제 와이프는 참고로 그 고어한 걸 못 봅니다. 제 와이프는 그리고 28일로 28주로 안 봤고 28년도만 오늘 저랑 같이 봤는데 제 와이프의 평가는 A였고요. 재밌었다. 근데 너무 고어했다. 고어한 것 때문에. 근데 그것만 빼면 A. 와이프는. 그리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치더라고. 팬이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28년 후 보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28년 후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은 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호불호가 세게 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붙은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소신껏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하이파이브를 S를 드렸잖아요. 나는 이거 호불호 되게 세게 갈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S를 주면서 후기 영상 업로드 되는 순간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근데 생각보다 하이파이브가 반응이 괜찮더라고. 나랑 좀 비슷하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 근데 28년 후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호불호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S. 바꿀 생각 없습니다. 호불호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좋았습니다. 전 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